현대인이 겪는 대표적인 관절 질환인 어깨 통증은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을 만큼 요즘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자주 발생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어깨는 건강하십니까? 저녁 되면은 특히 통증이 너무 심해가 진통제 먹고 자고 이랬어요. 우리 아파요. 일로 자면은 조금 이제 통증이 끼었는데 옆으로 자는 거하고 차이가 많지. 잘 때도 아프고 옷 입을 때도 아프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콕콕 쑤시고 그런 통증. 어깨 관절은 여러 방향으로 광범위한 운동이 가능한 관절이지만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통증과 퇴행이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은 통증이 느껴지더라도 가볍게 넘기거나 운동을 통해 증상을 해소하려 하는데요. 여러 원인에 의해 나타난 질환의 경우에는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과 그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을 하병호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은 우선 제일 흔한 게 염좌 타박상이겠죠. 팔을 많이 쓰다 보면 당연히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염증이 생깁니다. 또는 부딪힌다든가 그 다음에 움직일 때 걸린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 인대 주위로 염증이 생긴 경우가 제일 흔하고 증상 또한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신다든가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하시면 대부분은 1, 2주 안에 호전을 대부분 보이고 끝입니다. 실제로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보면 한 절반 정도는 단순 염좌인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어깨 인대 문제라든가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 또는 관절 와순 또는 연골 또는 뼈가 자라나는 것들 등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통증이 잘 호전되지 않고 그때뿐이고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어깨 안에 이제 그러니까 염증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선 처음에 가장 흔한 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충돌 증후군인데 어깨 안에는 회전근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깨를 움직이다 보면 뼈나 또는 어깨를 싸고 있는 근육인대가 서로 마찰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그러한 염증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깨 관절 자체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 있습니다. 그게 염증이 생기고 그게 점점 두꺼워지면서 우리 어깨 관절을 꽉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어깨 관절이 점점 굳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를 별개로 진화로 만들기는 어렵고 묶기는 어렵고 실제로 수술을 하다 보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만 딱 있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관절 와순 손상 또는 이두박근 부분 손상 또는 오십견 이런 것들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것 문제만 볼 수는 없고 다른 문제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회전근개는 우리 어깨 안에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뒤에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대가 찢어지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것 갖다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안쪽에 이렇게 관절낭이 있는데 이 관절낭 자체는 원래 말랑말랑하죠. 그렇게 해서 어깨 관절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깨 관절 안에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 관절낭 자체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관절을 꽉 잡아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움직이려고 해도 저 각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두꺼워지고 딱딱해진 걸 갖다가 오십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물론 별개지만 대부분은 증상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주하던 오전 시간을 마무리하고 조금은 여유로운 화요일 오후.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은 박근희 씨. 작년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다치게 된 이후로 어깨 통증이 더 심해져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찔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 항상 옆으로 이렇게 잘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잘 못 자서 항상 여기가 뻐근하고 아픈 줄 알고 그냥 병원을 안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리 골절이 돼가지고 수술하고 입원해 있으면서 여기가 통증이 더 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외래를 한번 왔더니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미 파열이 돼 있더라고요. 저녁 되면은 특히 통증이 너무 심해가 진통제 먹고 자고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원장님, 요즘 좀 잘 어떠세요? 지금 활동하기도 많이 편해졌고 이제 각도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요. 잠은 잘 주무시고요. 예, 예전에 네. 밤에 잠을 못 잔다. 예, 잠을 못 자가지고 옆으로 항상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애려서 진통제 먹고 자고 이랬는데 네. 요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다행이네요. 약도 이제 안 드셔도 되고. 예, 약 먹을 정도도 이제 아니고. 그래요. 예. 요게 이두박근 인대고 이두박근 지금 인대 상태 좋고 괜찮아요. 지금 이두박근 주위로 염증도 없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팔을 이렇게 해서 밖으로 딱 옆으로 돌리고 있고, 요거 앞쪽 인대고 쭉 와서 여기 와서 붙는데 인대 주위로 염증도 지금 관찰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4번 전 이제 넘어지면서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힌 다음부터 통증이 있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먹는 약, 그 다음에 물리치료 뭐 이런 걸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어서 MRI 촬영을 했죠. 해보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술을 시행했죠. 관절경 수술을. 그래서 보통 회전근개 파열이 있게 되면 방치해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지 그게 스스로 작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말에 구멍이 뚫리면 요즘은 버려버리지만 예전에는 꿰매 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대도 그것 때문에 꿰매 쓰는 방법을 보통 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찢은 인대를 꿰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통증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인대를 지금 보면 극상근 인대가 MRI에서 괜찮은 인대는 새까맣게 보이거든요. 원래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이 찢어진 게 이 부분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관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뼈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실을 걸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실을 가지고 당기고 꼬매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덮어주게 되는데, 수술 후 MR을 보면 이 인대가 끊어진 게 이렇게 와서 이제 붙어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서 실이 이제 나사가 박혀서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이렇게 인대가 지금 잘 붙어 있는 걸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은 근희 씨가 향한 곳은 바로 도수치료실입니다. 도수치료는 몸의 피로 상태와 전체적인 균형을 점검한 후 가장 약한 근육부터 강화해주는 1:1 맞춤 재활 운동치료법인데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어 어깨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옵니다. 오게 되면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뼈가 자라 있다든지 또는 관절염이 있다든지 또는 연골이 심하게 상해 있는 분들은 엑스레이로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선 관찰해 보죠. 또 그 다음에 뼈와 뼈의 위치를 상태로 확인을 해보고, 인대가 역시 많이 상해 있으면 원래 뼈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이제 상완골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위치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인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후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단 보이는 부분에 인대가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환자의 증상도 심하지 않고 또 이제 아픈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약을 드시면서 그 다음에 물리치료, 기본 물리치료, 온찜질이거든요. 온찜질을 하게 되면 우리 어깨 관절의 인대라든가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통증이 줍니다. 스트레칭 위주로 운동을 하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1, 2주 지난 다음에 점점 좋아진다 그러면 그걸로 치료가 끝이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해요. 주사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우리 흔히 말하는 뼈주사죠.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센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대가 설령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사를 맞게 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뼈주사인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겠죠. 자주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게 되면 인대랑 뼈가 빨리 상합니다. 인대가 빨리 약해지고 또는 골다공증이 빨리 오고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가 생기고 살이 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주사가 효과가 없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실제 회전근개 상태를 보면 그냥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고 해지듯이 너덜너덜너덜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문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더라도 고개 꼬맸을 때 결과가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사를 자주 맞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DNA 주사라고 있는데 그게 역할은 뭐냐면 우리 관절 안에 윤활유를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관절을 움직일 때 인대라든지 뼈라든지 움직이게 되면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마찰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상에 있는 인대 일부를 조금 누그러뜨린다 이런 의미지 그게 끊어진 인대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끊어진 인대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수술 말고는 없죠. 결국에는 환자의 상태라든가 또는 환자가 얼마나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가에 따라서 이제 수술 이 자체가 결정이 되고 어쨌든 수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MRI 사진을 찍게 됩니다. 지금은 정말 살 것 같죠, 진짜. 특히 잠잘 때 이제 옆으로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게 제일로 행복해요. 이제 더 이상 안 아프고 진짜 이 유지만으로도 좋으니까 악화 안 됐으면 좋겠어요. 50견이 두려워져요. 어깨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덕실 씨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산 중 사고로 인해 어깨를 다친 후 통증이 계속돼 수술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수술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만 이제 계속 속이 이제 자빠지는 게 어떻게 부딪히는 걸 확실히 모르겠대. 우리 아파요. 일로 잡으면 조금 이제 통증이 끼었는데 옆으로 자는 거하고 차이가 많지.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떠세요, 어르신? 컨디션은 괜찮아요. 네. 많이 걱정되시죠? 네.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술하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네. 예, 이따 뵐게요, 어르신. 네. 예, 고맙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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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환자분께서는 한 달 반, 2달 정도 전에 이제 넘어지면서 어깨에 외상을 입고 이제 오셨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뭐 정형외과라든지 한의원 가가지고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그다음에 뭐 침이라든가 그런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줄지 않고 갈수록 심해서 오셨어요. 특히 이제 팔을 든다든가 또는 밖으로 돌린다든가 할 때 통증이 이제 많이 유발되고 아파서 이제 밤에 잠이 깰 정도로 이제 그런 증상으로 오셨죠. MRI를 촬영을 했을 당시에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극상근 인대인데 극상근 인대가 여기 와서 붙습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 인대가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고 인대가 지금 부분적으로 상해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제 끊어졌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뼈가 좀 자라 있고 해서 이 주위로 해서 이제 염증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대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 환자는 인대가 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술하고 치료할 내용은 저기 이제 튀어나와 있는 뼈를 좀 깎아내고 그 이제 인대가 끊어진 것 갖다가 당겨 꼬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절 주위의 염증이라든가 또는 뭐 너덜너덜하게 뭐 일부 찢어져 있는 것들 깨끗하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수술실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 준비를 하는 덕실 씨. 어깨 통증 때문인지 수술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얼굴은 좀처럼 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강해질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또다시 힘을 내어봅니다. 오늘 수술하는 것은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이제 어깨 사이에 구멍을 몇 개 뚫고 뭐 보통 이제 4개 내지 6개를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해서 불필요한 구조물들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끊어진 인대를 당겨 꼬매고 그리고 이제 인대가 견봉이랑 상완 굴두 사이에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더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상을 당하면 더 쉽게 상하죠. 그래서 이 뼈 밑을 깎아내는 수술을 같이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공간이 넓어지고 끊어진 인대를 당겨 꼬매면 차후에 통증도 없고 팔 쓰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 수술은 작은 구멍으로 내시경을 삽입해 시행되는데요. 관절 내부 상태를 눈으로 보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작은 손상도 확인해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체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수술 후 회복도 빠르다고 하니 건강한 모습의 덕실 씨를 기대해 봅니다.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제 MRI로 초음파를 봤던 것보다는 좀 더 상해 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술할 때 더 힘들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수술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다거나 결과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세상대로 잘 그게 꼬맸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는 특별하게 해야 될 건 없고요. 그냥 쉬면 됩니다. 쉬면 되는데 그 기간에 2, 3일 정도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살살 걷는 보행을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상태에 따라서는 뭐 일주일 정도 경과 지나고 붓기 다 빠지고 통증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기계로 재활 운동을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마다 경과에 따라서 뭐 물론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면은 일도 하고 싶고 잠도 좀 편안하게 좀 좌우로 다 자고 싶어요 진짜. 몸 관리를 좀 잘했으면 싶어요 진짜. 밝은 표정의 김미영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2주 전부터 심해진 어깨 통증으로 수술까지 받게 됐는데요. 지금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몸이 가볍기만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요. 거의 제가 한 10년 정도 계속 아팠었어요. 잘 때도 아프고 옷 입을 때도 아프고 통증이 이제 점점 심해져서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병원 다니게 된 거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콕콕 쑤시고 그런 통증. 공원에 이제 운동 갔다가 아는 지인분이 수술을 했는데 너무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추천으로 이제 제가 여기 오게 됐거든요. 현재는 완전 좋아졌어요. 통증도 전혀 없어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고 수술하기 전에는 옷도 못 입고 그랬었거든요. 잠잘 때도 아픈 쪽으로 못 누웠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한동안 얼굴 안 보이셔가지고 뭐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경과도 좋고 네. 특별히 뭐 치료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헬스장 다니고 싶은데요. 네. 기구 이런 거 들고 운동해도 되나요? 힘 줄 때 네. 아픈가요? 뭐 보통 일상생활 할 때 뭐 힘을 좀 준다고 할 때 최대한 힘은 이제 무거운 거는 안 들려고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고. 제가 네. 우리가 이 재활 치료하는 과정은 수술을 끝난 다음에 팔 각도가 다 나오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할 때 통증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단단해지면 우리 어깨 관절이 안정감이 생기고 그러면 연골이라든가 인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상하는 게 진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통증이 없다 움직일 때 그러면 헬스장 가서 근력 강화 운동 위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좋아진다 그러면 지켜볼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쓰다가 불편한 게 없다 그러면 그걸로 치료가 끝이고요. 그래서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통증이 없는 선에서는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고 뭐 이후에 좀이라도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외래로 와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분은 아마 갑자기 이유 없이 어느 날부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아마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이미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자체가 심하게 온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팔 자체 전혀 안 움직이니까 생활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MRI 촬영해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수술 전 사진인데 이게 극상근 인대가 쭉 오는데 극상근 인대 끝부분이 부분 손상이 관찰되고 있었고 또 이제 이게 관절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50견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 관절낭 자체가 지금 많이 두꺼워져 있고 주위로 이제
염증이 많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뼈 밑에서 염증도 있고 또 이제 일부 인대가 지금 상해 있지만 메인은 이러한 염증 때문에 관절낭 자체가 많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어깨 자체가 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통증이 이제 그 통증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 물리치료 역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 수술을 권하였고, 그래서 이제 염증이 이제 생기는 부분을 뼈 밑을 깎아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주위에 염증을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인대 일부 상해 있는 부분을 다듬어 주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관절낭이 많이 두꺼워져 있는데 저거를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내시경으로 두꺼워져 있는 관절낭을 찢어주죠. 쭉 절개를 해버리면 레이저로 쭉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사라지는데 실제 이제 MRI 사진에서 보면 저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얇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낭 자체가 많이 얇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깨로 움직이는데 훨씬 편해지겠죠. 수술 이후에 이제 많은 결과가 많이 좋아서 이제 지금은 팔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깨 수술을 한 환자들에게 재활 치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활 치료는 어깨 근력을 키워주고 활동 범위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운동 치료를 받고 간 날은 어깨 움직임이 훨씬 편안하다고 하네요. 어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이제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게 된다면 또 그 자체가 오십견이 또 유발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집니다. 그럼 그거 자체를 또 재활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를 열심히 강조합니다. 저는 할 만큼 다 했고 이제는 본인 몫이다 계속 강조를 하죠. 제가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합니다. 열심히 안 할 경우에.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믿고 오시면 그 과정에서 이제 약뿐만 아니고 어깨에 진통주사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통증이 조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 위주로 운동하고 그 과정에서 통증 조절하는 게 우리 재활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행복하다는 미영 씨. 아팠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풍경들을 이제는 하나둘 눈에 담아봅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옷 입을 때 자꾸 올리는 게 안 됐었는데 이제 그게 되는 거랑 그다음에 잠잘 때 통증으로 인해서 아픈 쪽으로 못 누워 잤거든요. 이제는 수술하고 나서는 그런 게 없어지고 일상생활이 그냥 정상적으로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 일찍 병원 갔어야 됐는데 괜히 병을 더 키워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수술했던 그게 제일 후회되는 점이었고요. 이제는 건강하게 운동 열심히 해서 안 아파야죠. 환자분들이 매일 말씀하시는 게 근본적인 치료를 많이 원하시는데 관절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대부분 나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은 고혈압, 당뇨처럼 관리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차도가 없다든가 또는 힘들다든지 하면 가까운 병원과 그 다음에 가까운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공통적인 것, 바로 건강인데요. 아프지 않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살다 보면 사고나 통증, 질환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유를 찾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는 것, 바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 노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하나둘씩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치아와 잇몸 역시 기능이 점점 저하되면서 치아 다수가 상실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치아가 빠져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는 치아 질환으로 불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퇴일을 하니까 음식 먹는데도 불편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니까 이 몸이 아파가지고 한 고생 참 많았어요. 그냥 밥을 먹기를 못했거든. 밥을 먹을 때 되면 고통스럽고. 이렇게 남들하고 대화할 때 진짜 내 자신이 좀 자존감 떨어지면서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남들과 밥 식사할 때도 활발하게 먹지 못하고 천천히 조심을 하게 되지. 예기치 못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게 됐을 때나 잇몸 질환으로 힘들 때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상실된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 중 최근 많은 분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오늘은 그중 전악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신준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뭐 발치 이를 빼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빼야 될지 아니면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또 억지로라도 이를 살려야 될지, 그런 부분은 환자분의 어떤 생각,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이,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 계획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치료 계획이 잡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또 치과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결손 부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잇몸 부위까지도 보초를 만들어서 이를 만드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초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치아 타입의 보초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들어가는 것이 또 유리할 경우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보철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꼈다 뺐다 하는 그런 가채식이 아니라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그야말로 이를 전체적으로 다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치료이고, 잘 씹는 그런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굉장히 얼굴의 전체 반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틀니로 계시던 분들이 또 임플란트로 대체를 할 때 전체 임플란트를 통해서 완전히 내 치아처럼 그렇게 다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낮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금요일 오전,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조성은 씨는 임플란트 치료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보철물 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틀니를 썼지만 불편함은 여전했고, 그 이후로 치주염까지 생겨 이를 모두 뽑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싶었는데 당뇨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수년간 참고 있다가 TV를 보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돼서 왔죠. 한 40대 초에 그 풍치가 와서 한 1년 이상을 고생해서 그때 치아를 좀 많이 제거하게 됐어요. 빼고 틀니를 했었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음식 먹는데도 불편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니까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기 전 최종 점검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하는 신준혁 원장. 환자 개개인에 맞춘 치아 의세, 형태, 위치 등을 사진을 참고해 상담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만 뵈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치아가 나오기 전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날이거든요. 아시고 앙담으로 보세요. 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합축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밖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건강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뺄 건지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잇몸이 들어가 있는 보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치아 타입으로는 이 합축한 게 좀 너무 합축해서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좀 더 떼는 하이브리드 타입을 하면은 여기가 조금은 더 두툼할 거고 입술도 조금 더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타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지금 보고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상기 환자분은 이제 60 초반 나이신데 틀니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오셨고, 아래쪽에는 부분 틀니, 이게 앞니 쪽에만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어금니를 이제 틀니로 그렇게 오랫동안 써오셨는데, 원래 치주 질환이 좀 심하셔서 이를 많이 뽑았던 경험이 있으시고, 이번에도 역시 그 남아있는 치아들이 치주 질환이 생겨서 소위 풍치라고도 하죠. 이가 염증이 고름이 나오고 이가 솟구치고 흔들리고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일단 치주 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이제 될 수 있으면 살리는 쪽이 좋긴 하지만 치아가 흔들흔들 하는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치조골이 많이 상하고 뼈가 많이 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를 빼는 걸로는 나중에 그 부위가 또 염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다시 치조골이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제거를 하고 주변의 염증 조직까지도 충분히 잘 제거를 해줘야 되고,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조금 빨리 해서 치아의 치조골을 좀 보존해 주는 게 더 좋은데, 약간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치료의 난이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종 보철을 하기 전 심리적인 목적과 청결, 치아의 보호를 위해 임시 치아가 제작됩니다. 이렇게 기공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환자를 위한 적합한 치아를 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환자마다 다른 구강 구조를 고려해 병원 내 기공실과 공유하며 제작을 할 수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임시 치아는 기공실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의사가 생각했던, 기공사가 생각했던 치아의 모양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환자분 입안에서는 어떻게 보일까가 좀 생각한 거하고 다른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실제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실물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죠. 한번 보시고 또 그걸 기준으로 환자분이 생각했던 부분들, 좀 바라는 바, 그런 것들을 그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저희는 자체 내 기공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환자에 대한 그 부분만 집중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환자와 치과의사와의 어떤 의사소통이 직접적이다. 그런 데 대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자신 스스로가 지금 보니까 좀 이뻐 보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치아가 잘 되면은 이제 먹고 싶은 거 열심히 먹을 거니까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아흔을 앞둔 이찬수 할아버지는 임플란트 완료 후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돼 요즘 더 건강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마음이 참 여유로워진 것 같다고 하네요. 이 몸이 아파가지고 한 고생 참 많았어요. 그냥 밥을 먹질 못했거든. 밥을 먹을 때 되면 고통스럽고, 특히 관리할 때는 빼가지고 아침에 다시 끼고 했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는 이빨 하얘졌을 때는 어느 정도 맞거든요. 맞아서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만 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해오니까 2년 6개월 돼서 지금도 변함이 없이 괜찮거든요. 정말로 원장님에게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잘 쓰고 계신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상태 너무 좋으시고 뭐 특이사항은 없고 뭐 굉장히 양치하기 힘든 보철인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뭐 따로 제가 챙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알던 원장님이 아주 기술이 뛰어나시니까. 처음 뵐 때보다 훨씬 더 젊어지시고 네. 또 얼굴도 굉장히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참 편해요. 환자분은 고령이시죠. 내원 당시에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에 이제 내원을 하셨고 오랫동안 틀니를 이제 쓰시면서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오셨고요. 이렇게 보면 너무 오랫동안 틀니를 쓰셔가지고 어금니 쪽에는 치조골이 엄청 많이 이제 녹아서 소실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단 앞니 쪽으로만 임플란트를 한 4개 정도를 식립을 하고 이런 티타늄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이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 계획을 했고요. 위쪽에 있는 치아들은 지르코니아 재질로 하나하나 이를 낱개로 이를 넣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요 앞니 쪽에 이렇게 굉장히 얇은 요 부위에 임플란트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가이드 시술을 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위험한 구조물인 신경관이라든지 그쪽을 피해서 최대한 후방으로 이를 식립을 하고 위에 보철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벌써 4년째 이를 잘 쓰고 있는 상태이십니다. 사실은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나이가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이런 전신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고난이도의 어떤 뼈이식술이라든지 그런 치료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채소 식립, 그 다음에 채소 절개 이런 치료를 통해서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또 빠른 시간에 치료를 끝내서 영양 섭취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약간의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보철이 모두 끝난 이찬수 할아버지의 얼굴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불편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치아를 드러내며 웃어봅니다.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안 좋은 구강 습관,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조금 없애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기존에 우리가 원래 치아가 좋았을 때처럼 똑같이 양치를 좀 열심히 한다.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치아처럼 임플란트도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내 치아처럼 국가에서도 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셔서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면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안에 나사가 좀 풀림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초반에는 이런 관리를 잘 하시지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인 경우에 이 양치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디테일하게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치과들에서 이렇게 대신 양치를 해드리는 예방 위생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안 되는 양치 그런 습관들을 한 번씩 치과에 와서 저희들이 대신 양치해드리고 양치가 안 된 곳을 또 다시 점검하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저희들이 설명해드리고 그런 걸 평가하고 그런 세균 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환자분의 그런 안 좋은 그런 양치 습관, 생활 구강 습관들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노년이 많잖아요. 나이 오래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이빨을 고쳐가지고 즐거운 참 먹는 즐거움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고, 국가에서 좀 무리한 이야기지만 어려운 노인들에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혜택을. 그건 내 바람입니다. 내 바람으로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진료는 잊지 않고 꼭 챙겨서 온다는 황혜선 씨는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 변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분 틀니를 잡아주던 비대치까지 문제가 있어 위쪽 치아를 모두 뺐지만 수술 후에는 내 치아처럼 너무나 편안하다고 하네요. 남들하고 대화할 때 진짜 내 자신이 좀 자존감 떨어지면서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남들과 밥 식사할 때도 활발하게 먹지 못하고 천천히 드시고 그러죠. 제가 잇몸이 약하니까 임플란트가 안 된대요. 그래가 부분 틀니를 했었거든요. 근데 TV 보니까 이제 여기 신준희 원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거 보고 한번 가봐야 제가 상담을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이제 임플란트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좀 해보셨어요? 네. 네, 뭐 괜찮으신가요? 맛있게 잘 먹고 얼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살찐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전체 임플란트 하고 나면 네. 그 살쪄서 네. 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자, 제가 또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주세요. 네, 다물어 보십시오. 네. 자, 해주세요. 자, 다물어 보세요. 네. 굉장히 잘 쓰고 계시고, 그 저번에 체크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우리 턱관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잡히세요. 빨리 회복하고 계시는 중이고, 따로 걱정하실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환자분께서도 위에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이제 사용하셨고, 치조골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고 포기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니 쪽에 그 약간 치주 질환이 생겨서 거는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더 이상 틀니를 쓰는데 쓸 수 없이 많이 불편한 상태가 되어서 치과에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치조골이 어금니 쪽에 굉장히 안 좋고 앞니 쪽에도 이가 많이 흔들리고 염증이 있어서 많이 붓고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앞니 쪽에 염증이 있는 치아는 발거를 하고요. 그리고 어금니 쪽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이런 경우에는 조금 많이 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개수를 많이 해서 보철 치료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환자분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가 없었을 때 위의 치아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는데 이가 들어가고는 굉장히 젊어진 얼굴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요거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사진이었는데 굉장히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못 먹었던 음식을 이제 먹게 되니까 그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하긴 한데 또 이렇게 살이 좀 찌는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얼굴 상태가 되어서 본인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술하고 난 이후의 관리가 무척 중요한데요. 이렇게 검진을 받으러 올 때마다 보형물의 상태와 구강 건강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기존의 심한 잇몸병으로 인해 치아가 빠졌었다면 임플란트 역시 염증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구강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잇몸병의 예방과 치료, 교합 등을 점검하는데요. 이러한 예방관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다수의 치아가 이가 없다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적응 기간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한두 달이 지났을 때 높이가 달라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를 너무 많이 조정을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변화를 중간중간 체크해 드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조금씩 해줘야 완벽하게 적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교합 체크라고 하는데, 그 교합 체크를 보통 뭐 일주일 뒤에 한 번, 그리고 한 달 뒤에 한 번, 3개월 뒤에 한 번, 6개월 뒤에 한 번, 아니면 좀 적응을 못 하시면 조금 더 자주,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수정해 주는 과정입니다. 또 이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변화, 그러니까 혀라든지 볼살이라든지 심지어는 발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씹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지켜보면 대부분 괜찮아지고, 그런데 조금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조금씩 수정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는 환자분도 재활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빨에 신경을 안 썼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관리하는 기계가 있으니까 한 번씩 관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치과 치료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난이도 높고 환자분의 어떤 일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치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나다운 모습으로 이제 다시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과 이런 치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부터 시작을 해서 보초를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치료를 하고 나서 책임감 있게 그 뒤에 관리를 해주는 예방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치과 쪽에서는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의 문턱에 들어서야만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그런 것들을 좀 상담을 하시고 의논을 하신다면 좋은 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한 발 내디뎌서 그런 치과의 문턱에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100세 시대 고령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건강한 치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소실됐을 때 빠진 치아를 대신하는 인공치아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한 바른 선택이 미래의 나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